안녕하세요. 저는 CNZ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철 기공사입니다. 네, 저는 대한치과심리학회에서 기공분과 이사를 맡고 있고요. 저는 오늘 기공사 입장에서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의 오류 소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철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치과와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오류가 나 있고 그 오류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서 그 오류를 앞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임플란트 보철에 앞서서 그동안에 했던 임프레션을 통한 임플란트 보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에러들이 발생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것들과 비교해서 디지털 보철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프레션 코핑의 위치,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의 체결 상태, 그 다음에 픽스처의 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임플란트 보철에서 오차는, 그리고 오류는 임프레션 상태에서 발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프레션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아날로그를 체결하고 모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임프레션 코핑 자체가 지금 인접치와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임프레션 코핑이 인접치에 걸려서 좀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연락을 해서 혹시 파노라마가 있는지, 파노라마를 찍으셨으면 확인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확인했더니 임프레션 코핑이 아니나 다를까 인접치에 걸려서 끝까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프레션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코핑을 다른 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임프레션 코핑을 조금 삭제한 상태에서 다시 임프레션을 뜰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임프레션 코핑이 안정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이 체결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상제가 주입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서는 임프레션 코핑 그 주위에 인상제가 제대로 주입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런 상태에서 아날로그를 체결하고 모형을 제작하게 되면 임프레션 코핑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형을 만들 수가 없고, 그 모형에서 제작한 보철은 당연히 잘 맞지 않은 보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위험한 경우인데요. 임프레션 코핑 위에 인상제가 넘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부에 조금 넘쳐 있죠. 저런 경우에는 임프레션 코핑이 픽스처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프레션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제대로 체결됐다면 인상제가 저렇게 넘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임프레션 코핑이 제대로 체결이 안 된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모형을 제작해서 만들면 100% 리메이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리인프를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로 치과에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이 안정성이 있는지, 다시 임프레션 코핑이 체결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인상제 주입은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의 길이가 좀 적절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치과에 소통을 했던 경우입니다. 보시면 임프레션 코핑이 저렇게 너무나 쉽게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쉽게 흔들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모형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리인프를 요청을 드렸고요. 리인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프레션 상태에서의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때 어떤 에러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를 임프레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거래처에서도 많이들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식에서 디지털로 많이들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구강 스캔을 통해서 스캔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일반 보철에서 일반 지대치와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보철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구강 스캔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진행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 일반 지대치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하셨던 그 프랩을 하시고 구강 스캔으로
구강 스캔 하시는 것을 잠깐 배우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보철, 이렇게 스캔바디를 이용해서 디지털 임프레션을 뜰 때 도대체 스캔바디는 뭐 하는 물건인지, 스캔바디는 이렇게 꼭 잘 체결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스캔바디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원장님들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락도 받았고, 스캔바디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CAD 데이터를 보면서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얻어내면서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엑소캐드고요. 엑소캐드를 실행해서 작업하는 장면을 약간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데이터를 얻는지 이런 것들을 CAD 데이터 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이렇게 구강 스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철물이 들어가는 삽입로 패스를 설정을 해주는 단계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캔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보면서 대합치도 한번 띄워보고요. 대합치와 스캔 데이터 작업 측이 잘 나왔는지 여기저기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잘 나왔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스캔 데이터 주변에 조금 좀 지저분한 불필요한 스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삭제를 해주면서 좀 깨끗한 스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편집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너무 지저분하게만 스캔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공소에서 깔끔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만 스캔 데이터가 깔끔하게 되면서 용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구동도 훨씬 더 부드럽게 구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큰 케이스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편집을 잘 해줘야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 스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스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날로그적인 임프레션과는 달리 이 스캔 데이터만 보고서는 이 스캔 바디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아니면 잘못 꽂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조금 더 소통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이제 CAD를 실행하면서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스캔 바디가 되겠고요. 스캔 바디가 잘 체결됐는지 체결되지 않았는지는 그 밑에 체결 부위가 잇몸 속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스캔 바디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연락을 해서 이제 구강 스캔을 이제 막 도입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바디가 도대체 뭔지, 스캔 바디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스캔 바디가 그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오는 정품만 혹시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도 있으시고, 또 스캔 바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물론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오는 정품 스캔 바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캔 바디만을 만드는 회사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바디들마다 각자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내가 쓰기에 어떤 스캔 바디가 더 적절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스캔 바디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캔 바디 종류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캔 바디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왼쪽 화면에 저렇게 노란색으로 라이브러리가 뜹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스캔 바디 위에 클릭을 하게 되면 저렇게 매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 조합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CAD에서 생각하는 최적의 형태로 적합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바를 조금 올려서 한 번 더 최적 적합을 누르면 더 좋은 최적 적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공사분들이 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꼭 해주시면 특히나 브릿지에서 훨씬 더 적합이 좋은 보철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 부분을 커서를 올려서 최적 적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을 동그라미 친 걸 보시면 저 부분이 이제 보면 스캔 바디에다가 라이브러리를 적용을 시켰더니 밑에 어떤 형태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약간 흐리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진하게 이제 켜드렸죠. 지금 보시면 어떤 형태인가요? 네, 픽스처입니다. 픽스처. 그래서 스캔 바디를 꽂는 이유는 스캔 바디에 라이브러리를 적용시키면 저렇게 픽스처의 위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 바디를 써야 되는 거고, 스캔 바디가 정확한 위치에 체결된 상태에서 스캔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음 단계로 디자인을 진행을 하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어버트먼트를 디자인한 것이고요. 자, 다음 장면은 이제 그 어버트먼트 위에 크라운을 디자인한 모습을 이제 이렇게 커트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치과로 보내게 됐죠. 그런데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제작을 했는데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치과에 연락을 했죠. 그래서 도대체 증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어떻게 안 맞으셨는지 치과에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어버트먼트의 마진 레벨이 맞지 않다. 우리가 원하던 마진 레벨이 아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EQ였으면 좀 더 스프란 느낌이었고, 그 다음 어버트먼트가 좀 돌아간 느낌이다. 뭐 그런 느낌이 났고, 크라운도 좀 돌아가 있는 느낌이 났다. 그리고 크라운이 인접치와 변연융선 높이가 맞게 제작을 했을 텐데 높이가 달랐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스캔 바디를 잘못 꽂은 상태에서 스캔을 뜨셨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는데, 제가 원장님께는 그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순전히 느낌이었고 제 심증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증거를 이렇게 찾아서 원장님께 보여드리면 스캔 바디가 잘못 꽂힌 상태에서 스캔이 되었구나,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스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캔 데이터, 첫 번째 스캔 데이터에서 원장님께서 떠주셨던 그 스캔 데이터의 그 스캔 바디의 위치, 그리고 거기서 표시됐던 픽스처의 위치가 어디였던지 이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 위치를 스캔 데이터 상에서 저장을 해서 두 번째 스캔 데이터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스캔 데이터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이제 쓸데없는 스캔 데이터를 이제 조금 화면에서 없애주고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밑에 픽스처 부분, 픽스처의 위치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스캔 바디의 위치,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인접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위에 스캔 바디이고요, 밑에 픽스처의 위치, 이 두 가지가 필요했고, 인접치의 위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위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파일을.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 그대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프 파일이라는 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가벼운 용량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를 저장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첫 번째 케이스 픽스처 위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원본 스캔 데이터 파일로 정렬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꺼주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새로 보내주신 이제 두 번째 파일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스캔 데이터를 받은 거를 이제 폴더를 열어서 스캔 데이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캔 데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두 번째 치과에서 받은 스캔 데이터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스캔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삽입로를 결정해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스캔 바디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스캔 바디에 매칭을 시켜주고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부에 픽스처의 위치가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걸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캔 바디에 매칭이 된 이제 데이터를 얻어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진을 설정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크라운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처음 스캔 데이터와 두 번째 스캔 데이터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치가 달라진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쉬 파일 불러오기가 있는데 일반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기를 해서 아까 저장했던 첫 번째 데이터를 스캔 바디와 픽스처의 위치가 나타나 있는 그 파일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러냈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스캔 데이터에서 불러온 이 파일 데이터를 이제 두 번째 데이터와 한번 매칭을 시켜 보겠습니다. 치아와 치아는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치아 대 치아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게 되면 보시면 붙을 치아 그리고 옮길 치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세 군데 이상 클릭을 해주는 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6군데 정도 매칭을 하고 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 조합을 누르게 되면 CAD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조합점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파란색이 진할수록 이제 매칭이 잘 된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매칭이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회색 부분의 이미지는 첫 번째 스캔 데이터의 이미지고요. 나머지 치아색과 회색 버튼, 회색 그 스캔 바디가 나와 있는 부분은 두 번째죠. 두 번째 스캔 데이터죠. 그래서 지금 빨간 선으로 그려보게 되면 첫 번째 빨간 선은 두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선은 첫 번째 이미지. 벌써 레벨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처의 위치는 어떨까요? 픽스처의 위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색깔을 다른 걸 그릴까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빨간 선의 위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처음 스캔 데이터를 얻었을 때 스캔 바디를 아마도 픽스처의 정확한 위치에 꼽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이 되고 그 상태에서 스캔 데이터가 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디지털 임프레션이 떠지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캡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제 원장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가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면 스캔 바디가 잘못 체결된 상태에서 스캔이 진행됐기 때문에 보철물이 맞지 않았구나.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실제로 이 케이스는 23년 2월 달에 진행했던 케이스인데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찾는데 굉장히 조금 애를 먹었던, 옛날 데이터를 막 다 뒤져가지고 찾았기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 원인을 밝혀내니까 그 뒤로는 조금 주의를 해서 그러신지 스캔 바디를 잘 꽂고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 스캔 데이터를 불러서 최근에 다시 받은 스캔 데이터에 매칭을 해봤더니 이렇게 스캔 바디의 레벨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픽처의 레벨도 높이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는 스캔 바디가 조금 덜 들어간 상태에서 스캔이 떠졌구나, 스캔 바디를 제대로 체결 안 한 상태에서 스캔이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색은 예전에 떴던 데이터고, 그 다음에 지금 치아색으로 보이는 이 데이터는 최근에 다시 스캔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레벨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캔 바디가 제대로 체결 안 된 상태에서 스캔이 진행됐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우리가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원장님들께서 디자인을 조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어려운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좀 전치부 이렇게 또 난해한 케이스, 그리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유 프로그램, 그래서 원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컴퓨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엑소캐드에서는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원장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이 완성된 캐드 데이터를 불렀고요. 지금 도구에서 보시면 HTML 내보내기라는 저기 도구가 있습니다. 저거를 하게 되면 일단 파일을 저장을 하라고 지금 명령어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파일이라고 해서 점검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고 바탕화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들이 저장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옮겨주고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저기 밑에 보이는 차단된 콘텐츠 허용을 누르게 되면 아까 디자인했던 이 파일이 그대로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특별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진으로 보면 원하는 방향의 커트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옆에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이 부분들을 내가 돌려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안 끊기고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돌려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엑소캐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파일은 엑소캐드가 없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받으셔도 핸드폰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메일로 받으시면 쓰시는 컴퓨터에서도 쉽게 엑소캐드 설치를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를 키웠다 줄였다, 선명하게 했다가 흐리게 했다가 나타나게 했다가 없앴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강점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실 때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원장님들이 소통하는 것 그리고 기공사들이 소통하는 것 서로 이렇게 CAD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래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